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에서도 하루 100명 넘게 오미크론 확진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설 연휴 이후 경남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산 해양신도시 행정사무조사에서 4.5차 공모 당시 현직 공무원의 참여와 현대산업개발과의 협상 문제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수소경제를 미래 발전 전략으로 삼고 있는 경남과 부산, 울산이 2025년까지 수소버스 600여 대를 공동 구매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딸기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데 딸기 생산량은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농민들이 울상입니다. 전국적으로 오미크론 변이 확진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하루 100명 이상씩 오미크론에 감염되고 있는데요. 전국 평균보다는 확산세가 빠르진 않지만 설 연휴 이후 경남에서도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창원의 한 유흥주점입니다. 지난 10일 이용자 첫 확진 뒤 유흥주점 두 곳에서 이용자와 종사자 등 9일 만에 65명이 순식간에 확진됐습니다. 진주에선 체육시설 집단 감염으로 9일 새 9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집단 모두 짧은 시간에 빠른 속도로 확진자가 늘었는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경남의 오미크론 누적 확진자는 256명. 약 한 달 전 오미크론 첫 확진자 발생 뒤 최근엔 하루에 100명 이상씩 추가되며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부울경의 오미크론 검출률은 25.1%로 전국 평균이 42%보단 낮지만 확산 속도가 빨라 경남에선 설 연휴 이후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과 경기도 그다음에 호남권에 위주로 나오다가 경남에는 한 1, 2주 늦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경남의 신규 확진자는 214명으로 이달 들어 처음으로 200명대 확진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론 창원 71명, 김해 43명, 진주 29명, 거제 창녕 14명 등 대부분의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경남의 병상 가동률은 49.5%로 아직은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 경남에서도 오미크론 확진자의 재택 치료가 시작됩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저희 MBC 경남은 지난해 5월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4차 심의 과정에서 공모 지침서를 위반해 공무원들을 심의위원으로 참여시켰다는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열린 행정사무조사에선 이 지침서뿐만 아니라 조례와 관계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과 함께 중대재해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과의 협상을 당장 중단하라는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시 내부 문건에는 지침서에도 없는 공무원 3명을 위원에 포함시켰습니다. 공모 심사 전 과정에 시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산 해양신도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선 이 부분이 중점 거론됐습니다. 4차와 5차 공모 과정에 창원시 현직 공무원 3명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심의위원장을 미리 내정한 건 관련 지자체의 공무원을 배제하라는 행정안전부의 낙찰자 결정 기준 예규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법을 준용한 창원시 조례까지 위반했다는 겁니다. 더욱이 공모 지침서조차 관련 규정과 지침들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정확하게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례를 위반해서 어느 거를 보고합니까? 공모할 때부터 이런 걸 적용해야죠 하는 그 내용은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협약 중단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영업 정지만 만다 하더 1년간 아무도 사업을 할 수 없고 진행되는 사업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와 있는데 창원시는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사고 원인이라든지 행정 제재가 내려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또 합리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위원들은 또 4차 공모 당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현대산업개발을 5차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건 원칙과 기준이 없는 결정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5차 회의 때
마산 해양신도시 4차 공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7명을 불러 증인신문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탄소 중립이 화두로 떠올랐죠. 올해 상반기에 출범할 부울경 메가시티는 이 탄소 중립의 핵심으로 꼽히는 수소 경제를 미래 발전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수소 경제로 나아가는 첫걸음으로 경남과 부산, 울산시가 수소버스를 공동 구매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문철진 기자입니다. 창원시가 지난 2019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수소버스입니다. 전기차보다 충전 시간이 짧으면서도 긴 거리를 갈 수 있고 한 대당 연간 42만 킬로그램의 공기를 정화할 수 있어서 친환경 차량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당 가격이 6억 3천만 원에 달하고 충전 인프라도 부족해서 현재 경남과 부산, 울산에서 운행하고 있는 수소버스는 55대에 불과합니다. 경상남도와 부산시, 울산시는 환경부, 현대자동차와 협약을 맺고 오는 2025년까지 수소버스 624대를 공동 구매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와 각 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현대자동차는 할인 혜택을 늘려서 42억 원 정도의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올 상반기에 출시될 수소 시외 버스를 부울경 지역에서 시범 운행하고 정규 노선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수소 버스를 매개로 청정 에너지인 수소를 활용함으로써 탄소 중립을 통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또 새로운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게 될 것입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은 수소 산업 육성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완성차 생산 업체와 수소 생산 시설, 연구소 등 산재한 수소 인프라를 묶어 유기적 생태계를 만들면 수도권에 대항할 메가시티의 대표 산업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러한 수소경제를 위한 지역의 움직임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또는 R&D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생각입니다. 세계 시도는 25곳에 불과한 수소 충전소를 더 늘리고 수소 관련 기업 지원과 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마지막 절기인 대안입니다. 소한 얼음이 대안에 녹는다는 말이 있지만 이번 대안추위는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찬바람이 불며 강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이 추위는 내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진주는 영하 7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5도, 진주 6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대기가 점점 메마르고 있습니다. 창원을 포함한 10개 시군에는 수일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도 대기가 건조한 편입니다. 작은 불씨라도 방심하지 말고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도로에 살얼음이 끼거나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올랐지만 여전히 춥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영하 9도, 창녕은 영하 8도를 보이고요. 낮에는 밀양 7도, 창녕은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영하 9도, 산청은 영하 7도를 보입니다. 낮에는 거창 5도, 합천은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5m 안팎으로 매우 높고 거세게 일겠는데요.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말부터 추위가 점차 풀릴 것으로 보이고요.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요즘 딸기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의 표정은 밝지 않은데요. 지난해 이상고온 현상으로 대부분의 딸기가 병들거나 말라 죽어 값이 좋아도 팔 물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이준석 기자입니다. 한 대형마트의 딸기 진열대입니다. 1kg 한 상자에 2만 원. 그것도 할인 가격이지만 지난해 이맘때의 딱 2배입니다. 도매 가격도 2kg 한 상자에 3만 7, 8천 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만 원가량 더 비쌉니다. 딸기 값이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농민들의 표정은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한 30여 년 더 짓는데 금년같이 가격이 좋은 때는 없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없어가지고 가격이 좋아봤자 우리는 그림의 떡이지. 전국 최대 딸기 생산단지인 진주시 수곡면의 한 비닐하우스입니다. 열매와 잎이 무성하던 예년과 달리 적지 않은 포기가 병들었거나 말라 죽어 모종을 새로 심었습니다. 유례 없는 흉작입니다. 모종을 옮겨 심은 직후인 지난해 10월 30도를 웃돌고 열대야 현상까지 동반했던 이상고온 탓입니다. 고온기가 지속되면서 딸기에 병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살아야 될 이 모종들이 다 거의 많이 죽은 집은 4분의 3까지 죽은 집도 있습니다. 딸기 작황이 좋지 않다 보니 농가들의 설 대목 특수도 사라졌고 수출도 차질을 빚습니다. 한 농협의 딸기 선별장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7, 80명이 매일 6톤가량의 수출 딸기를 선별해 포장하던 곳인데 이번 겨울엔 물량이 크게 줄어 오후 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많아서 오후 저녁 작업까지 하는 시기지만 올해는 물량이 절반까지 줄어서 경남은 전국 딸기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제1생산지여서 작황 부진으로 인한 농가 피해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올해도 도내 주요 4년제 대학 대부분이 등록금을 동결했습니다. 등록금의 인상폭이 10여 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대학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경남의 주요 국립대 가운데 한 곳인 창원대가 올해 등록금을 동결했습니다. 동결을 결정한 학교는 더 있습니다. 창원대를 비롯해 도내 주요 4년제 대학 10곳 가운데 현재 심의 중인 3곳을 뺀 나머지 학교는 등록금을 동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교육부가 고시한 등록금 인상 상한선은 1.65%. 하지만 등록금을 올리게 되면 국가장학금 2형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나 평가 등에서도 자유롭지 못해 동결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이라든가 모든 측면에서 등록금 동결 부분이 주요 지표로 되어 있습니다. 국립대학뿐만 아니고 사립대학들도 등록금 동결 부분에 부응하는 걸로. 전체 재정 수입의 50% 이상이 등록금인 지역 사립대의 경우 재정난 심화가 불가피한 상황. 실제로 지난 2020년 경남의 사립대학 등록금 수입은 2년 전보다 300억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돈을 줬다 보니까 가장 큰 수입은 등록금 수입인데 그 부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들은 저희도 있고 자체적으로 긴축 재정을 좀 했었거든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수록 대학은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고 이는 학생들의 교육 여건 악화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려서 그것이 지역 사립대학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대학이 학교 운영 전반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경상비 목적의 지원을 좀 늘리는 방식. 이런 가운데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2년째 지속되면서 줄곧 제기돼온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문제는 대학 측의 또 다른 고민거리입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2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거창군 말이면 영승할머니, 영승할아버지 경로당 회원들, 영승마을 새마을 부녀회, 이장 전병모님, 영승마을회 일동 각각 10만 원. 거창군 말이면 영승마을 새마을 지도자 윤석용님, 고재면 원농산마을, 온곡마을, 구송마을, 소낙마을 주민들 각각 10만 원. 진주 이현동 외가아파트 경로당 조인규 회장, 함양군 마천면 안재훈님, 창녕군 대안면 모전마을 부녀회 노인회 주민분들께서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투데이 경남입니다.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회 이사회가 오늘 오전 11시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회 사무실에서 열립니다. 민주평통 진주 실크로드 출범식이 오늘 오후 3시 경상국립대 GNU 컨벤션에서 열립니다. 나노융합 국가산단 투자협약이 오늘 오전 11시 경남도청에서 열립니다. 개성고분군 확대구역 현지조사가 오늘 오후 1시 창녕군 개성고분군 일원에서 열립니다. 생활폐기물 수지분반 대행업체 간담회가 오늘 오후 2시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열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창원 특례시민협의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진주시민단체와 일부 도의원들이 주장하는 경남도청 진주 이전 운동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진주는 이미 혁신도시와 서부청사 이전 등으로 혜택을 받은 만큼 도민 갈등만 조장하는 도청 이전 주장을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경남도의회 장규석 의원은 도의회 5분 자유 발언에서 서부 경남으로 도청을 이전해 창원 특례시와 경상남도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서부 경남 개발 기회를 제공해 균형 발전을 완성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경남도의회 김현철 의원은 환경부의 삼천포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 건강 영향조사에서 1급 발암물질인 나프탈렌 체내 농도가 성인의 경우 전국 평균 수치보다 2.5배 이상 높게 나왔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현철 의원은 경상남도의 대기환경관리지역에 석탄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사천은 정작 제외돼 있다며 대기환경관리를 강화해 주민들의 건강권과 안전한 생활환경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무림페이퍼의 사내 하청업체 변경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5명은 어제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청업체인 3구 INC는 상시 직원이 정원에 비해 부족했지만 어떤 설명도 없이 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청업체인 무림페이퍼도 7년에서 15년가량 근무한 경력직이 단순히 하청업체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표적 해고된 사태에 대해 책임이 없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3.15 의거 진상규명 등을 담당할 진실화훼위원회 창원사무소가 내일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진실화훼위원회 창원사무소는 경상남도와 창원시 공무원 12명이 파견되며 올해 12월 9일까지 3.15 의거 진상규명 신청서를 받아 앞으로 3년 동안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당시 만 17세로 3.15 의거에 참여했다가 체포돼 고문을 받은 이모 씨의 가족이 내일 진실규명 1호 신청을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원 경상대병원은 후배 간호사들을 상대로 사적 만남을 강요하거나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간호사 A씨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병원 측은 A씨가 고의성과 특정 의도가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를 제보한 간호사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창원 상복공원과 마산 영생원, 진해 천자원 등 시립봉안당에서 참배 예약제를 시행합니다. 창원시설공단은 참배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설 전후 토요일과 일요일을 대상으로 예약제를 시행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4부제로 운영하고 설 연휴인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임시 폐쇄하며 야외 공동 재래단을 설치합니다.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3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이 환급됩니다. 이번 행사는 도내 52개 시장에서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하루 1인당 구매 금액이 합산 5만 원 이상인 경우 환급 장소의 영수증을 제시하면 온누리 상품권 5천 원을 돌려주며 최대 3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밀양시는 침체된 택시 업계를 돕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합니다. 밀양시는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아리랑 택시를 103개 마을에서 운영하고 콜 서비스를 이용하는 택시 한 대당 만 원의 콜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 통합콜 리본 택시와 관광 택시를 도입하고 낡은 택시 승강장도 정비합니다. 김해시는 지난해 125곳에 이어 올해도 94곳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합니다. 주요 설치 장소는 버스 정류장과 경로당, 도시공원 등이며 올해 설치가 마무리되면 김해 지역의 공공 와이파이 이용 장소는 596곳으로 늘어납니다. 두산중공업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사 아람코 등과 함께 사우디 최대 규모의 주조단조 공장 설립에 나섭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8일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사우디 에너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두산중공업과 아람코 등은 사우디 킹살만 조선단지에 연간 주 단조품 6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주단조 합작 공장을 2025년 1분기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오세아니아 선주에게서 초대형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한 척을 수주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2,477억 원으로 이 선박은 대우조선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건조해 2024년 말 인도할 예정입니다. 대우조선은 새 LNG 운반선 3척과 해양 플랜트 1기 등 1조 4천억 원 규모를 수주했습니다. 하동군과 한국남부발전이 대송산업단지 내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과 석탄의 LNG 전환 대체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남부발전은 수소의 생산과 저장 등 수소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와 연료 공급 설비 등 LNG 발전을 위한 건설을 진행하고 하동군은 각종 인허가와 행정적 지원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설 연휴를 앞두고 다음 달인 2월 2일까지 해양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시행합니다. 해경은 이 기간 동안 해양 경계 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다중이용 선박 안전관리와 민생침해 사범 특별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낚시어선을 이용한 레저 활동이 늘 것으로 보고 사고 취약 해역과 연안 위험구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낙동강유업환경청은 역시 설 연휴를 앞두고 다음 달 2일까지 환경오염 행위 특별 감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낙동강 속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등으로 24시간 상황실을 가동하고 낙동강 속의 하천을 순찰하며 환경오염 신고 창구를 운영합니다.